2025년 한 해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아, 진짜 세월 빠르다 그래야 되나? 시간 빠르다 그래야 되나? 시간이 빠르다 말을 해야 되겠죠. 진짜 시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25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6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름이 엊그제 갔다 이랬는데 벌써 초가을 같은 느낌. 잠깐 바짝 더웠다가 지금은 아침이 해. 그만해, 하지마. 어깨를 쫙 펴고 옷걸이 어깨면 안돼. 약간 이렇게 기울어는 게 옷걸이 어깨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쫙 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아침에 최근에 8시에 한다라고 또 바꾸는 바람에 아무도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지, 이 시간대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만만해 라이브 이 시간에 또 하네 라고 그럴지. 보자. 설정 조금 해놓고 아직까지도 이 시간인데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 오늘 유튜브 보는 사람 거의 없나봐. 아니면 또 윤석열 석방 그러면서 이거저거 나왔다고 안 돌려주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혼자 주저주저 이야기하는 수밖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다 끝내놓고 아침 먹방 뉴스 이렇게 해놓고 가장 짜잔. 날씨가 진짜 많이 풀어졌다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 기존하고 날씨가 틀려. 며칠 전에는 아니야, 그저께까지만 해도 아침 되면은 문 열어놔도 후덥지덥하고 덥고 막 그랬는데 지금 조금 날씨가 바뀐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침 먹방 뉴스는 회원 전용이에요. 그래서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가 없답니다. 채팅창에 글을 적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그 다음번에는 땡큐, 그 다음 석세스, 성공 멤버십이 있어요. 오늘 뉴스를 한번 읽어보면은 어제 새벽에 자고는 배고파가지고는 눈이 깼었거든요. 웬만해가지고는 배고프다고 해가지고는 잠을 깨거나 하진 않는데 이제 나도 늙었는지 아침에 새벽에 잠시 깼는데 배고프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비빔면 하나 먹고 그러면서 그때 현대건설에 관해가지고는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이게 현대건설이 90년대 초에 있잖아요. 200만원까지 간 거야. 이때 현대건설이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걸 벗어나서 이때 현대건설이 굉장히 핫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200만원까지 갔었다는 건데 이 당시 때도 200만원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너무 빌빌한 거야.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진짜 나는 100만원 갔다라는 거는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200만원까지 갔었다라는 거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200만원까지 갔었던 거야. 내가 그 내용을 여기 본 게 있는데 새벽에 막 푸틴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본인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채팅창에 구구절절 적더라. 아무튼 200만원까지 간 거야 이 현대건설이.
음, 팀코리아하고 미국 태양광 사업 진출한다 그러는데 미래는 태양광이야. 미래는 미래 에너지는 천연 에너지로 간다라는 거겠지. 35년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3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가 없는 게 저때 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야 석유 생산은 했지만은 뭐야 정제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는 좀 그랬죠.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근데 찾아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다 알지. 그 옛날에 베네수엘라는 석유는 원유 생산량은 많았지만은 정제하는 기술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는 좀 문제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도 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지가니까 뭐 알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근데 맞다니까. 그 이유가 원인이 있는 거야. 근데 뭐 우리나라도 뭐 베네수엘라처럼 되니 뭐 어떤 사람은 필리핀도 이야기하더라. 필리핀가 어떻게 필리핀을 이야기를 하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개혁을 하니 어쩌니 뭐 그렇게 했지만은 못했죠. 그리고는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많았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랬던 거고 우리는 좋다는 거지. 특히 북한하고의 교류가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는 더 확실한 거야. 더 확실하다는 거지. 그럼 남북 통일을 북한을 하려고 하냐?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거 김일성이가 통일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자, 오늘 뉴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또 이재명 씨가 이재명 할배 대통령 그래야 되겠죠? 이재명 씨 그러면 안 되고 어제 오후 8시 8분이야. 오후 8시 8분에 이재명 할배 대통령이 남북관계 복원 노력 그러면서 대화망 복구 방안 논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쭉.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나 보면은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자라고 밝혔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라고 그러네요. 내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네요. 오늘 마이크를 내가 어제 녹음이래 저희 뭐지? 충전을 못해가지고는 마이크를 쓸 줄 못했어요. 나름대로 목소리를 크게 키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릴지 모르겠네 제대로.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 체크를 해보면 되지. 괜찮은 것 같아. 저기 뭐야 노트북 돌아가는 팬 돌아가는 소리가 좀 크게 요란하게 나가지고는 엥 하는 소리가 들릴 거야 아마. 그래서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많이 작게는 안 들릴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지 여러분들한테 어떤지. 핸드폰으로 듣는다면은 볼륨을 중상까지 좀 올리면은 그래도 작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쭉 보면은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는데
북한이 뭐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지금 현재는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고, 그런 상태에서 뭐 전쟁을 우리랑 해가면서까지 그애들이 리스크를 달고 싶지 않겠죠. 러시아하고의 군사적인 것도 다 교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러시아가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러시아가 쉽게 그렇게 도와줄 위치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그리고는 또 어떤 사람은 막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대만은 중국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죠.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이 많이 거대해졌죠. 경제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대만이 중국에 그냥 귀속되는 게 낫다니까요. 홍콩처럼. 그럼 대만이 더 발전하겠지.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대만하고 중국 전쟁설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썰이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썰이고,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대만하고 중국하고 면적 자체부터도 다르고, 그리고는 홍콩처럼 원래 그들의 땅이었으니까 기한에 맞춰가지고 넘어간다 이거지. 유튜브에 너무 썰이 많은 것 같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죠. 본인들이 무식하면은 믿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믿을 거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긴 그럼 무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오늘 간단하게 계란 2개 하고 아보카도. 페루 건데 다 익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다 익으니까 맛있다.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바깥에 놔줘가지고는 한참 놔두니까 익는데, 아주 이것도 살짝 좀 덜 익었다. 좀 더 익어야 돼. 더 익으면은 진짜 흐물흐물하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더 고소함이 묻어 나오거든요. 더 고소함이 묻어 나오고, 가장자리 이런 데가 좀 이렇게 뭉개진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다 익으면 맛있어. 입에 들어가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씹힌다 그래야 되나? 사르륵 녹는데 덜 익었다. 어떤 뉴스를 계속 읽어봐야죠. 여기 또 계속 뉴스를 보면은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요동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관계 부처가 모두 한마음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평화와 실용, 그리고는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는 대북 관계 개선책과 관련해 남북 간에 끊어진 여러 연결망과 대화망이 어떤 방식으로 복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다고 전했다. 뭐 다른 거 있어.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그냥 합치자. 니네 힘들잖아. 도와줄게. 뭐 러시아랑 손잡냐. 같은 민족끼리 손잡아야지.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난 너무 쉽게 생각하나? 또 쭉 보면은 음, 계속 같은 뉴스를 읽어보면은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 해당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외교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미 동맹 점검 이후 확인할 내용은 상례적으로 이루어진 NSC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만큼 다뤄졌다며 국익이 가장 최우선으로 되는 방향 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고 답했다. 근데 봐봐, 국익이 가장 최우선 그러잖아요. 그 뭐야, 트럼프도 뭐라 그랬어? 아메리카 퍼스트 그랬잖아. 이것도 이재명 씨도 따져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다 코리안 퍼스트 아니야. 그렇지 뭐. 자, 뉴스를 또 계속 또 쭉 보면은 자, 어디로 갔냐? 여기 있다. 한미 통상 협상 관련 패키지 딜 논의와 맞물려 가지고는 나오는 전시 작전 통제권, 그래요. 한수 문제도 논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화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오갔다 그래요. 이게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나 봐요. 작전 통제권을. 그런데 그걸 한국이 들고 올 수 있도록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종북이 저렇게 많은데 괜찮을까? 우리나라에 종북이 많은데. 뭐 아무튼 뭐 그렇다 그러네요. 뭔 전쟁이야. 요즘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는 전쟁 났으면 안 되지. 종식되어야, 모든 게 다 종식되어야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종식되고 한반도 하고, 뭐라 그럴까, 교류를 하는 거지. 왔다 갔다. 북한에 살고 싶은 사람은 북한에 가서 살고, 남한에 살고 싶은 사람은 남한에 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비자 이런 거. 그 하나 해가지고는 북한을 출입할 수 있는 그냥 출입증, 남한을 출입할 수 있는 남한 출입증,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렇잖아. 우리도 보니까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는 군사력을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방위력이 거의 뭐 최고의 경제에 다다랐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방산 수출도 가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도 70년 동안 군사력을 진짜 엄청나게 키우는 그런 같아. 이제는 그 군사력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경제 발전에 쓰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전쟁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근데 후반날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 쳐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에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는 군사력에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경제력 저하도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유, 봐, 이건 덜 익어가지고는 입에 딱 들어가면은 싹 녹아야 되는데, 이 자국이 이렇게 날 정도로
이렇다면 덜 익은 거야. 한참 덜 익은 거야. 쉽게 깨물려지는데요. 이러면 안 돼. 입에 딱 들어갔을 때 어스러져야 되는데. 덜 익었다. 아무튼 또 뉴스를 계속 읽어보면은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한 국방부 장관 대행이야.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석했다 그래요. 이 회의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리고 또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위성락하고 국가안보실장하고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종 안보실의 1차장이야. 이몽수 안보실 2차장,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그래. 여자들이 꽤 많네. 오현주 이런 여자 이름인데, 임옹순, 옹순도 여자 이름 아니에요? 한번 볼까? 임옹순이야. 임 그러니까 임종석 생각난다. 임옹순. 보자. 아니야. 남자야. 남자였어. 옹순 이래가지고 나는 여잔 줄 알았거든요. 남자예요, 남자. 카메라 너무 이렇게 들렸어. 세상에. 나는 여잔 줄 알았더니 남자예요. 이몽순. 그러면은 잠시만. 아까 내가 이몽순 말고 또 있었잖아. 여기는 정말 여자 같은 이름인지 다들 생각했을 거야. 근데 남자였다는 거지. 여기 아까 전에 오현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여기는 여자가 맞을 것 같아요. 보자. 깬다. 이분은 여자야. 이분이 여자야. 근데 아까 전에 이몽순 이분은 남자였어. 웅순. 여자 이름 같은데. 웅순. 순 이러니까 여자로 들리는 거지. 재밌네요. 이 뉴스는 매일신문이었습니다. 매일신문. 이 대통령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그러면서 내가 현대건설 생각이 나가지고는 대북주 아니야, 현대건설은. 다 먹었다. 됐다. 그 다음번에는 날씨가 진짜 많이 풀어진 것 같아.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 닫고 에어컨도 안 틀고 이래 있으면은 더워가지고는 막 그랬을 건데 덥지가 않아. 그래도 가볍게 부채질은 좀 한번 해볼까? 이거 핸드폰 바꾸려고 갔다가 거기서 내가 부채를 하나 얻었죠. 더운데 여기 공짜로 주는 부채 없어요? 라고 그랬더니 이거 주더라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거 내 들고 갈 때요. 그러니까 예, 들고 가십시오. 그래가 들고 왔어. 자, 또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정치 뉴스를 볼까? 박찬대. 이 눈빛만 봐도 안다 그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거야.
정청래하고 3대 개혁 정관 석하처럼 뭘까.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풀어주셔요. 뭐 죄도 없는 대통령을 왜 깜빵에 쳐놓고 그래. 선풍 에어컨도 없다라는 그러는데 딴띠나게. 응? 쭉 보면은 한번 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후보로 10일 등록한 대표 박찬대 아니었어? 나 저번에 봤을 때 뭐 대표 박찬대 어쩌고 그래가지고 박찬대가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당대표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고 또 틀린 거야. 뭐지? 아무튼 뉴스 계속 읽어보면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후보로 10일 등록한 3선의 박찬대 의원이 정부의 새벽을 더욱 힘차게 뒷받침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뭐 새벽을 더욱 힘차게 뒷받침을 해. 새벽은 다 자야 되는데. 참. 지난 20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을 시작으로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원내대표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이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네요.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앞세워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정, 대의 호흡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흔들림 없이 지켜낼 유일한 후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이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지도부로 호흡을 맞추며 함께 개혁 법안을 성안했고 비상계엄을 대비하고 막았으며 야 비상계엄을 대비하고 막은 게 보이냐? 본인들이 다 쇼질한 거지. 나는 어디 가서 이야기했던 그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은 쇼질이었다. 대통령을 모함하고 음해해가지고는 에어컨도 안 나오는 깜빵에다가 집어넣었다. 빨리 풀어다오 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다라는 거지. 보복 정치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언뜻 보면은 이념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소소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아주 순수하게 접근을 했을 때야. 그렇지 않고 최악의 스토리는 항상 이야기했듯이 말은 뭐 북한하고 잘 지내니 여전히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바운드 내의 플랜은 이미 우리의 대통령은 김정은이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누군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렴풋한 나의 상상력 그런 거. 를 표현을 해본다는 거지. 그런 종북들이 없었으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건데 종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야. 또 쭉 또 보면은 이 봐봐.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 윤석열 탄핵을 성공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고의적으로 탄핵을 유발했다라는 것도 되는 거야. 일을 못하게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음해하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저 멘트에서 보면은. 그래도 정청래하고 박찬대하고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을까요?
뒷집 반장한테 물어봅시다 하면은 그래도 박찬대가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만약에 정청래가 그 당시 때 호기심이었다 이런 거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는 같고 그냥 호기심이었다 객기였다 그 당시 때에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렇지? 그런데 하고는 다 그 김일성의 주체사상 책을 봤을 때 뭔가 쇼킹했겠지. 젊었을 때니까 20대 초반 때. 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 관심 있게 보고 이거 이렇다 하고는 친구들하고 나눠서 또 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나도 내가 호기심이 가는 거는 막 들고 파거든. 그래서 내가 재밌어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학교 다닐 때도 점수가 다 좋았어. 근데 하기 싫은 거는 최악이었지. 그러니까 하기 싫은 첼로를 시켜놨으니까 뭐가 되겠냐고. 아니면 삼박자가 탁 맞게끔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진짜 난 내가 좋아하는 거 아트 쪽으로 갔었으면은 하나 아쉬움이 크지. 얘가 펄럭펄럭 거리는 거 보니까 또 한마디 하고 싶다. 이 4세 정여사 상속세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내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내는 거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대들이 뭔가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이거 정여세 상속세부터 좀 없애주셔요.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덕화가 생각난다. 유독화야, 이덕화. 부탁합니다가 부탁드려요. 막 그러면서 그랬잖아. 참. 한때 그분도 90년대에 좀 날렸지. 대단했지. 90년대야. 전두환 때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한때 날렸지. 이젠 다들 노장이다. 내가 늙었으니까 노장이겠지. 이 보면 정청래다. 나는 저 사람이 김일성 주체사상 책을 6권 배포하고 15년 깜빵 그 얘기를 알고는 이야 참 저 사람이 대단한 것보다도 부모된 입장이었을 때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내 아들이 그랬다 그러면 와 가슴에 철렁 내려앉고 막 주저앉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객기 부리면 안 된다니까. 부모 생각도 해줘야지. 내 몸은 내 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야. 부모 마음이 되어보면 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나. 경쟁 상대인, 그래요. 경쟁 상대인 사선의 정청래 의원도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분도 유튜브가 있나? 나는 유튜브가 처음, 유튜브. 그러네, 유튜브가. 나 갑자기 유튜브라고 읽고는, 페이스북을 생각을 했다. 유튜브 채널 정청래 TV 떴다 이런다. 나 TV자 들어가는 거 딱 질색이던데. 아무튼 꽤란다. 끝까지 읽어보면은 온라인 보고 국민 보고 대회를 열었다. 그는 잠깐만 채널 정청래 그랬으면 수익이 얼마 나올까? 부럽네. 꽤 나오겠다. 그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정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언론개혁은 뭐 어떤 언론개혁? 입틀막을 말하나? 어? 팩트는 숨기고 거짓만 쫙 뿌리는 거지. 그러면 우물한 개구리 속에 사는 사람들은 거짓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야. 북한의 거짓 그런 그걸 북한 주민들 그대로 믿고 그렇게 생각했는 것처럼. 근데 이제는 그게 통할까? 안 통한다라는 거지. 왜? 5G나 4G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유튜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통신망은 이걸 딱 막아버리면은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는 있지. 그렇지. 외국 걸 못 보게끔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언론 개혁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 사법 개혁 그런다. 뭐 사법 개혁까지야. 사상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 뭔가를 감추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쓴소리는 듣기 싫다. 입틀막 이러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지. 쓴소리도 단소리도 다 이야기하게끔 놔두는 게 맞는 거지. 또 계속 쭉 읽어보면은 정 의원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겠다고 했다. 왠지 강력한 리더십, 저 말 속에 강압, 억압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그리고는 통합, 안정, 협치 이런 아름다운 미사 여구는 대통령의 몫으로 그래.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고 당에서는 입법 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긴장을 놓지 않고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당대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뭐 입법을 개혁을 하든 사법을 개혁하든 뭐 국민들한테는 크게 뭐 변화의 바람이 불까? 불 수도 있고. 또 보면은 통합도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만들어내야 하고 개혁도 대통령, 여당 공동의 책무라고 한 박 의원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다시 읽어보자. 통합도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만들어내야 하고 개혁도 대통령, 여당 공동의 책무라고 한 박 의원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당대표가 되면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할배 대통령을 밀어주면서 일하는데 도와주면서 같이 이렇게 윈윈으로 가겠다 이렇지만 정청래 저 사람은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거 같다는 거지. 그걸 봐봐. 박찬대가 낫다니까. 그 사람보다. 박찬대가 낫다고.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찬대가 낫다는 거. 나 박찬대 안 좋아한다는 거 다 알잖아. 그런데 박찬대가 낫다. 또 쭉 보면은 여론조사상으론 정 의원이 우위에 있다. 와, 그래야? 아니야. 박찬대가 나.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7일에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차기 민주당 대표에 적합한 인물을 설문한 결과 정 의원이 32.3%,
22.9%의 박찬대 의원이 5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가 박찬대가 낫다니까. 짠. 자, 정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번에 오늘 주식장을 한번 보면 경제뉴스들 이게 뭐야? 집값 하락 해피엔딩 올지 모르겠다. 한국은행 비은행권 근황 커져야 뭐지? 한국은행이 원래 1% 미만 저성장 우려에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당장 부동산 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일단 집값 급등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5월에 이어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낮췄다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쭉쭉쭉쭉 내려와서 저기 이렇게 보면은 뭐 전세 대출도 막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래도 전략은 돈 있는 놈만 들어와 이거 같아 내가 봐서는. 그리고 살 거면은 사고 투자할 거면은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 없으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러지 말라라는 경고성이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번에 또 한번 볼까? 경제뉴스 오늘의 증권 어떻게 될까? 와, 신세계 2분기 저점 찍고 개선 흐름 목표가 19% 상승 그러네요. 좋겠네. 지금 발 빠르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단타치기 좋은 종목 신세계 목표가 19% 상승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에서 얼마를 올린다는 걸까? 목표가를. 짠. 또 쭉 보면은 신한투자증권은 11일 신세계에 대해 올해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개선 흐름이 전망된다. 목표 주가를 22만원으로 19% 상향 조정했다는 거. 와, 센데? 지금 신세계가 얼마일까? 한번 보자. 신세계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나. 싸다. 18만 7,800원이다. 신세계도 절에 가는데 글로벌 기업인 현대그룹처럼 왜 그렇게 기냐. 아, 진짜 이건 누군가가 음해하고 모함하고 거짓 찌라시를 뿌리고 뭐 그러지 않는다면은 저럴 수가 없어. 난 삼성전자 들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야, 새벽에 잠시 이렇게 유튜브 잠깐 봤는데 진짜 남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웃기지 말라 그래. 개뿔 같은 소리. 뭐 멕시코로 참 그거는 저기 뭐야 삼성이 아니다 현대차. 그 옮기면은 이제는 뭐 글로벌 회사가 된다. 우리나라 게 아니다. 이러다 글로벌 그 말은 국제시장에 나오고 그만큼 더 대중적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는 뭐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미국계 되니 어쩌니 뭐 그러더라고. 멕시코로 이전을 하면 현대 자동차 공장이. 야, 나이키 공장이 중국에 얼마나 많은데 나이키 공장이 중국에 있다고 나이키가 중국 거냐? 아무튼 무식한 한국 남자들 진짜 많아. 아, 참. 완제품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완제품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면은 세금이 많아요. 완제품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세금이 꽤 많다고. 30%인가 그래. 이번에 관세 폭탄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멕시코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은 좋지. 달러 벌어들이고 하고 둘은 모른다니까. 참, 그걸 글로벌 기업이라고. 아무튼 보고 있으면은 야, 그렇게 무식한 방송도 돈을 착착착착 버는데 내 방송은 왜 이럴까. 내가 겸손하지 못하게 말을 했죠. 인제금방 하도 찍어 누르길래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열불 터져가지고. 없는 말도 나에 대해서 너무 많고. 왜 날 찍어 누르려고 자꾸 그러는지를 모르겠어. 푸틴도 청소년 시절에는 뭐 그닥 크게 뭐 잘한 것도 없더구만. 학창시절 뭐 기타 등등. 뭐 그래도 또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죠. 이재명 할배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는 뭐 공부 좀 잘했다, 그 다음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뭐 그러면 뭐 대단하고 위대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웃기지 말라 그래. 웃기지 말라 그래. 나 문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삼천포를 빠졌지. 신세계 이야기하다가 현대건설 이야기하다가 현대자동차. 야, 나이키가 미국에 있겠냐? 나이키 공장이 다 중국에 있지.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중국 거냐고. 그런 게 아닌 것 마냥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저기 어디야, 미국 멕시코에 나가가지고 공장을 만들면 좋은 거지. 현대자동차가 인도에도 있다. 그러면 인도 거냐 현대가? 브랜드 상표권 그런 것도 있다. 개불 같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유튜브로 돈 벌어 보려고 아웅다웅 그런 남자 방송이라고 해가지고는 신뢰성을 가진다라는 거는 여자들도 문제인 거겠지. 남자들도 문제겠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만큼 아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 아닐까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 그대들은 전부 다 유튜브를 종료를 하십시오. 라고 건방지게도 이야기해봅니다. 오늘 내가 좀 약간 오버 드립이 많네. 그죠? 일단은 신세계가 그렇다 그러네요. 근데 정권가나 부동산 쪽이나 애널리스트들 말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믿으면 좋지. 그러면서 오른다 가자 그러면 뭐 또 오르겠지. 원래 아무튼 그렇다 그러네. 뉴스에서 신세계 백화점에 대해서는 총 매출 성장률이 1%로 부진할 것이라며. 그래요. 백화점이 많잖아. 백화점 가가지고는 돈 쓸 사람은 제한적인데 백화점이 많죠. 백화점에 우후죽순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야, 그래도 목표 주가가 22만이다. 그러면 현대건설 목표 주가 더 올리. 과거에 200만원까지 갔었다. 더 올리. 현대건설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 과거에 200만 가던 게. 여기 뭐지? 삼부토건 회장이다. 이 기사는 뭘까? 김건희 이야기가 또 나오네.
너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뭐함.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짓말 이거 진짜 심한 것 같아. 내가 봤습니다. 거짓말. 김건희, 이종호 모른다. 관계 일체 부인. 모르겠지. 자기네들이 막 프레임 씌운 거 아니야. 여기 보면은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 다 물어봤는데 실제로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맹세코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거 잘못하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과거 뭐지 청담동 첼리스트 그 첼리스트가 진짜 있는 첼리스트일까? 그 다음번에는 또 안 보자. 경제뉴스 증권 상승세 확 꺾인 서울 집값 그러네. 대출 때문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렇다. 롯데 칠성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 목표가 상승. 현대위아 열관리 시스템 등 신규 사업 성장성 유효. 쭉 1년 안에 저거 소각해야 될까요? 자사주 프로테지를 1%로 제한을 하는 것 같던데. 참 보자. 뭐가 있을까? 오늘의 이슈 주식은 현대건설하고 신세계. 신세계가 딱 나오네. 델타항공도 깜짝 실적이 11.9% 강세 그런다. 델타항공. 봐봐, 사고 저렇게 난다 하더라도 별 문제 없는 거야. 델타항공이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미국 항공인가? 맞죠?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저번에 사고 나고 막 그랬잖아. 그래도 별 문제, 시간 지나면은 다시 다 원상복귀 된다라는 거지. 다 순간이다. 이 시간만 지나가면 모든 게 다 끝나간다라는 거지. 일단 보자. 더 재밌는 뉴스가 없을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귀찮다. 세계 뉴스나 보자. 국제시장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네. 영국, 프랑스, 못 믿을 트럼프 대신 유럽에 해고산 씌운다. 이게 뭘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핵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핵 전력 사용 조율에 처음 합의했다 그러네. 그러니까 약간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간다. 그리고 요 뉴스는 여기까지만 읽고
그럼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양국은 차세대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봐봐, 지금 내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저 사람을 계속 내가 봤거든요. 젊은 대통령인데 진짜 일 못한다고 프랑스 사람들이 막 그래. 그러니까 프랑스 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도 계속 가잖아, 임기. 5년 다, 저 나라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은 임기를 다 채워가잖아. 근데 우리나라만 계속 문제를 삼는 거야. 그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인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많이 조금 그래. 남의 개성을 존중할 줄 모르고 별나다, 이상하다, 왜 저래, 또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니라니까. 아무튼 영국하고 이렇다 그러네요. 영국, 프랑스 너무 멋지지. 영국하고 프랑스 멋진 것 같아.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9일 양국이 2010년 체결한 국방안보 협정인 랭커스터 하우스 협정을 개정해 핵 억지력 분야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새로운 핵 위험, 일상적인 사이버 공격까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며 가까운 파트너이자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으로서 영국과 프랑스는 방위 협력의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오늘의 협정은 우리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쭉 보면은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랭커스터 하우스 2.0 선언은 양국의 핵 억지력이 독립적이지만 조율될 수 있으며 유럽에 대한 극단적 위협은 공동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위에서 손을 떼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래. 이번 합의가 유럽 방위에 손을 떼겠다고 말한 거야. 니들한테 문제 생겨도 우리는 잘 모르겠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 말이겠지. 그래서 그렇다. 자, 마만에는 이제 종료하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아침 먹방 뉴스는 채팅창에 글을 적고 싶으면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뉴스 읽은 것을 듣고 의견도 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종료할게요. 바이바이.